저는 얼마 전에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29살 여자입니다.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진짜 나도 결혼이란 것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버렸고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남자친구와 합의하고 파혼했어요.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결혼이라지만 단순하게 좋아하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천생연분이라 생각할 정도로 남자친구와 저는 크게 다툰 적 한 번 없이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만났어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결혼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양가 부모님이 한 번에 결혼 승낙을 하실 만큼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5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은커녕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파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남자친구의 집안과 저희 집안의 엄청난 가정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희는 일남일녀고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조금 특이한 한 가지는 저희 집은 예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힘들게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말자고 해서 집안에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셨대요. 조상에 대한 감사는 평소에 각자 알아서들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자면서 명절에도 친척 식구들 다 모이지 않고 각자 알아서 맛있는 거 먹고 쉬면서 지냅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옛날부터 제사 음식 한번 먹어본 적 없었네요. 지금은 할머니만 혼자 살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남들처럼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모시고 납골당 찾아가는 걸로 할아버지 제사를 대신합니다. 명절에도 다른 친척들 각자 알아서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어요. 제사 지내고 명절에 친척들 모여서 차례 지내면서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가족들이 많겠지만 저희는 확실히 그런 걸 안 한 덕분에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할머니도 정말 사이 좋으시고 같이 여행도 다니실 정도로 편하게 지내십니다. 우리 아빠도 다른 형제들과 아직까지도 잘 지내셔서 큰아빠랑 낚시도 하러 다니고 고모부와 골프도 치며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친구 같은 느낌이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 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네 집안은 저희 집과는 정반대의 가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장남이신데 아래로 친척들도 많아서 명절이나 제사 때 한번 온 식구들 모이면 집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3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도 저는 남자친구 집안에 제사가 몇 번이나 있는지 명절에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남자친구가 이야기해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남자친구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연말에 남자친구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예식장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사소한 대화를 하던 중에 설날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자기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인데 올해는 자기도 우리 집에서 명절 한번 같이 보내는 게 어때? 사실 저번 추석 때도 엄마가 우리 집에 자기 데려와서 인사시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상견례도 하기 전이라서 내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 어차피 이젠 우리 집안 식구 될 사람이니까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미리 얼굴 익혀두고 인사해놓으면 서로 좋잖아. 라고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전까지 한 번도 내가 결혼하면 명절이나 제사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 안 하는 일이었으니 당연히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원래 하던 대로 명절에는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는 날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네 집안은 친척들도 많은 대식구였고 명절마다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음식 만들고 차례 지내는 전통적인 한국식이라서 만약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제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었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막상 앞에 닥치게 되면 못할 일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저는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호프집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학비를 제외한 용돈과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충당해 왔었거든요. 20대 초반 어린 시절부터 온갖 사회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1년에 고작 2번 있는 명절 때 시댁 가서 음식 만드는 것 정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혼해서 제가 그 집안 며느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고, 아직 따지고 보자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설날에 그쪽 집에 가서 보낼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티를 내자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음식 만들고 일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인사나 미리 하라고. 힘든 일 할 필요 없이 과일이나 좀 깎고 심부름 정도 하고 있으면 집안어른들한테 점수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 집안 어른들을 신경 써야 한다 해도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점수 따기 위해서 과일 깎고 심부름을 하러 명절에 남자친구 부모님네 집에 가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난 별로 그럴 생각 없는데 미리 점수를 따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차라리 이번에는 오빠가 우리 집에 와서 예비 장인장모한테 점수 좀 따봐. 나는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할게.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말에 정색까지 하면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우선이라 하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장손이라서 우리 집엔 내가 없으면 안 돼. 집안어른들이 전부 나만 찾으신다니까. 너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 대소사를 다 맡아보는 큰며느리가 될 텐데 명절도 미리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며느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담감이 생기면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명절에 엄마가 음식 준비하거나 제사 지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그저 친구들의 이야기나 TV 인터넷으로 보고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TV 드라마에 대식구가 모여서 전부치고 다 같이 만두나 송편 빚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드라마라서 연출된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 집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가고 한 번 명절에 온 식구가 다 모이면 30명도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깊게 고민해 본 적 없던 질문을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1년에 2번 명절은 그렇다 치고 오빠네 집은 제사를 몇 번이나 지내는 거야? 남자친구가 자기네 집은 3대까지 지낸다면서 1년에 총 6번 제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자기 어릴 때는 1년에 10번을 지냈었는데 최근 들어 너무 많다 생각해서 4번을 줄인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6번이라고 해도 설날 추석 명절까지 더하면 모두 8번이잖아요? 게다가 집안 분위기상 명절은 물론이고 6번의 모든 집안 제사까지 모든 식구가 절대 빼먹을 수 없고 전원 참석해야만 한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기분이 들었고 정말 숨통이 콱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자친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까지 결심할 정도였지만 이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에서는 평생 그런 일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요즘 세상에 1년에 8번이나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 집이 있기는 한 건가요?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느껴졌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달래려고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면서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저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날에 우리 집에 와서 한번 겪어보라는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훨씬 힘들걸? 미리 와서 잘 보여야 우리 엄마도 많이 도와줄 거 아냐? 도저히 그 말대로 설 연휴부터 남자친구 집에 가서 고생하고 싶진 않았고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제 부모님에게 그 집안 제사만 1년에 6번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엄마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며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6번 제사 지내는 집안이 대체 어디 있니? 보나마나 너한테 다 맡아서 하라고 시킬 텐데 너 동그랑땡이라도 한번 붙여본 적 있어? 저는 당연히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 저희 집안에서 명절은 갈비찜에 잡채 같은 음식 해먹고 가족끼리 영화 보고 여행 가고 푹 쉬고 노는 날이었거든요. 부모님에게만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대학 선배들, 직장 선배들한테도 전부 물어봤어요. 제사 6번에 명절 2번까지 다 지내는 집안에 시집 가는데 더군다나 제가 집안에서 장남 장손의 맏며느리로 들어가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제사를 그 정도 한다는 건 1년 내내 제사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야. 나는 우리 시댁 설날 추석 딱 2번만 내려가는데도 그때마다 남편이랑 일주일씩 싸워.
제가 한 번도 직접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인지 모른다면서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라더군요. 오죽했으면 일찍 결혼한 제 친구 중 하나는 설날에 한번 내려가서 직접 해봐야 얼마나 심각한지 몸으로 느끼고 결혼할 생각까지 싹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니까 그때부터는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지고 이 결혼을 했다가는 내 인생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만났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두 사람만 서로 좋아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뒤에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생각조차 하질 않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이후로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고요. 자기, 혹시 제사 때문에 그래? 그거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고 작은 엄마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자기는 심부름 정도만 하면서 대충 눈치껏 있으면 돼. 솔직히 집안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파랗게 어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지금 본인 남동생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내년쯤 동생도 결혼하면 며느리가 둘이 되니까 힘든 일도 서로 나눠서 하면 된답니다. 그게 지금 위로랍시고 하는 소린가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쪽 집안은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그렇고 다른 작은 엄마들도 전부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저한테도 전업주부를 강요할 생각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회사를 다녀도 괜찮지만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데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보다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 남자친구의 월급으로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어떻게 할 거 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집안의 수많은 제사와 명절을 책임져야 하는 맏며느리는 더욱 자신 없다고 말했어요. 오빠 미안한데 나 진짜 자신 없어. 우리 시간을 좀 더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는 직장도 더 다니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평생 오빠네 집 제사상만 차리다가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아. 조금 말을 심하게 하긴 했지만 이쯤에서 본심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펄펄 뛰면서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생각이었냐고. 세상의 다른 여자들도 결혼하고 아이 낳은 뒤에 엄마가 되면 전부 본인 인생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집안의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고작 이 정도 문제 때문에 혼자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로 가벼운 마음에 결혼 이야기를 했던 거냐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이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해야만 한답니다. 미안해 오빠. 나는 그 정도의 각오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오빠랑 서로 좋았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진짜 미안한데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오빠도 다른 좋은 여자 찾아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몇 날 며칠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그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길래 이대로 헤어지고 끝이구나 생각했었지만 얼마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었고 다짜고짜 제게 처음 하시는 말이 결혼이 장난이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바쁜 사람 몰아가라 해서 상견례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집안 제사 하기 싫다고 파혼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며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희 집안은 쌍놈의 집안이라서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에 모이지도 않는다면서? 그러니까 너도 그 모양이지? 알만하다, 알만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 안 한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 욕까지 먹일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남자친구와는 헤어지는 마당에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계속 부모님을 넘어서 우리 집안 조상님들까지 다 욕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집안 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제사 같은 건 지내지 말자고 해서 없앤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제사상을 차리고 절은 하지 않지만 매년 납골당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는 코웃음을 치며 끝까지 되먹지 못한 쌍놈의 집안이라고
상견례 때 저를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 승낙해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네가 먼저 파혼하냐고 온갖 욕을 다 하셨어요. 어머님, 이번 설에도 집에서 허리 부러져라 전부 치고 제사 지내실 거죠? 저희는 따뜻한 동남아로 가족여행 다녀오려고요. 누가 조상 잘 만나서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휴 동안 차례상 열심히 차리시고 앞으로도 쭉 그 모양으로 사세요. 그딴 게 양반이면 저희 집은 양반 안 하고 편하게 지낼래요. 라고 말을 했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근본이 없네, 조상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둥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만 계속하셨어요. 더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그 번호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도 오늘부로 진짜 끝이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뒤늦게 계속 전화도 오고 카톡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할 줄은 몰랐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미 물은 다 엎질러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봤자 제 마음이 풀리겠어요? 어차피 그 아줌마한테 우리 부모님은 물론 조상님들까지 다 욕먹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계속 진행하고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남자친구가 계속 자기 엄마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여러모로 맞겠다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엄마 대신 사과한다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는데 다 끝난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헤어졌고 그리고 지난 설 연휴에 저희는 정말로 동남아 리조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하면서 보냈어요. 이제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설날에 올린 가족사진을 봤더니 정말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실에 우르르 둘러앉아서 떡국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커다란 밥상만 5개가 펼쳐져 있는데 아마 제가 거기 갔더라면 음식 만들고 나르느라 허리가 휠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괜히 제 부모님에게 더 감사해지는 마음이 들었고 애초에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싹 다 없애주신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꼭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명절마다 뉴스에 나오는 전통 있는 양반 가문들의 차례상을 보면 정말 간소하게 차리는 것 같은데 어째 빈수레들이 더 요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렸지만 헤어진 전 남자친구도 언젠가는 집안 사정 다 이해해주고 제사상 차리는 게 취미인 여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게 저는 아니라서 결혼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조상님이 저를 도우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